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마시는 돈 이야기의 배종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부동산 가격만 올렸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경우에는요, 정부는 항상 이렇게 말을 하죠. 어떤 경우든 부동산을 잡겠다, 잡고야 말겠다라고 이렇게 언론 보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동산을 모르는 대중들,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가 집이 없을 경우에 부동산 잡겠다라고 한다면,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겠다라고 한다면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그리고 정부의 이러한 이야기에 신뢰를 한다는 거죠.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라는 것은 마치 약을 오르듯이 이렇게 올라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또 뭐라고 하죠? 부동산 가격이 너무 급등했다. 부동산 가격은 또 거품이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다. 시장 원리에 어긋난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또 이에 항상 또 이렇게 말을 하죠. 어떤 경우든 부동산을 잡겠다. 그러면 대중들은 환호를 보내는 거죠. 와, 와, 이젠 부동산이 잡히겠지. 어떻게 보면 무주택자 입장에서 본다면 부동산 가격이 잡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얄밉게도 우습게도 부동산 가격은 마치 비웃듯이 더 올라간다는 얘기죠. 사람들은 그때서야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뭐지? 뭐 하는 거지? 그리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부동산의 가격은 더 날아가고 만다는 얘기죠. 그때쯤 되면 정부는 추가 중대 발표를 또 하죠. 어떤 경우든 부동산을 잡겠다. 이제는 초강력 규제 정책을 내놓겠다. 그것은 바로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10월 초에 당장 실시하겠다. 유예 기간도 없다. 바로 서울에 있는 재건축, 재개발 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하겠다. 그래서 부동산을 잡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 대중들은 또 환호를 하죠. 분양가 상한제, 와, 이번에는 잡히겠지.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지만은 부동산 가격이 다시 꿈틀거린다는 얘기예요. 이에 국토부는 놀래서 분양가 상한제를 지금 당장 시행해야 된다. 즉 10월 달에 해야 되겠다라고 말을 하면 이제 당과 청에서는 지금 경제를 한번 생각해봐. 지금 마이너스 물가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 한국과 일본의 경제 전쟁에 수출도 부진되고 지금 이 와중에 분양가 상한제를 하게 되면 부동산마저 꺾인다면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보다 더 힘들어져. 그러니까 지금 분양가 상한제 할 때는 아니야 라고 말을 하면 국토부는 그래도 부동산은 부동산으로 해결해야 되므로 지금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자라고 또 말을 했겠죠. 이에 당과 청에서는 그러면 내년 선거 때 표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에 그냥 국토부도 쓰러지는 거죠. 지금 시국이 어떤 시국인데 여기에다가 내년도 국회의원 선거까지 생각한다면 10월 달에 지금 당장 하긴 해야 되지만은 이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또 발표를 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 6개월간 유예, 강남 재건축 어떻게 보면 8기회를 제공한다지 않습니까? 이건 좋게 본다면 공급 확대라고 생각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입주자 모집 공고를 빨리 해라. 그 다음에 팔아라. 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초강력으로 거래 조사를 하겠다. 자금 출처 조사를 하겠다. 요게 다지 않습니까? 이렇게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중들의 반응은 예전과 같지는 않죠. 이거 뭐 하는 건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차라리 이처럼 분양가 상한제를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발표를 하고 또 한다 안 한다 발표를 하고 그리고 중요한 거 어차피 내년에 시행할 바야. 아니 그럼 내년에 발표하면 됐지. 왜 미리 이걸 발표를 해가지고 부동산을 뒤쑤셔놨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헷갈린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차라리 분양가 상한제를 10월 초 시행 발표를 안 했다면, 이처럼 10월 달에 하겠다는 발표를 안 했다면 서울 강남의 집값이 한 평당 1억 원에 거의 육박하는 이러한 금액이 도달됐겠냐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한 가지, 두 가지의 사안으로 한 평당 가격이 1억 원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분양가 상한제 여파로 인하여 기존 신축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되었고, 강남의 공급 부족으로 인하여 강남에 있는 신축 아파트의 수요가 급증됐다는 거죠. 따라서 강남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상승으로 반전됐지 않습니까? 또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 발표가 됨으로써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다는 부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결국 부동산이라는 존재가 부동산으로만 놓고 부동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동산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부동산이 당파 싸움에 정치적 표에 의하여 부동산이 이처럼 좌지우지 되는 듯한 느낌이 든다는 거죠. 따라서 부동산을 잡겠다라는 이 정부의 발표는 어떻게 보면 한편의 연극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연극 중에서도 재미있고 알차고 좋은 연극이 있는 반면에, 연극 중에서도 잘못된 연극, 괜히 봤다는 연극, 즉 분양가 상한제를 한다는 그러한 연극을 해놓고 결국에는 서울 수도권의 가진 자에게는 기쁨을 주고요, 지방의 가진 자들에게는 또 기대감을 안겨주고요, 서울이나 수도권이나 지방의 어느 곳도 가지지 못한 자에게는 결국 슬픔을 주지 않았나라고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왜냐고요? 부동산 가격이 이처럼 상승하게 된다면 결국 집 없는 자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더 길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 없는 자들은 내 집 마련의 길이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무엇보다도요,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과 부동산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이러한 정책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현재처럼 사람이 부동산에게, 부동산이 사람에게 상처만 주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제는요, 정부의 부동산 정책 함부로 믿지 마세요. 물론 많은 투자를 해본 사람들, 또 사고팔고를 많이 하신 분들, 또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이득을 많이 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쉽게 부동산 정책을 100% 믿지는 않겠죠. 하지만 부동산 투자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 입장, 또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좀 겁이 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피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겠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또 근데 이 정도 생각까지만 하고 너무 많이 믿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부동산은요, 부동산으로만 바라다 보셔야 되고요, 부동산 가격은요, 부동산 가격으로만 바라다 보는 그러한 여러분만의 눈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 이러한 이야기가 아니라요, 어떻게 부동산 정책을 바라다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어떻게 판단하셔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시라는 의미에서 오늘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여러분, 부동산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죠.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수도 없이 반복하실 때, 그때 여러분의 부동산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하나씩 하나씩 증가되시리라 전 생각합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들은 지금 저와 함께 부동산의 천리길을 지금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시고 있는 거예요.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운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